안녕하세요. 경비실센터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퇴직사 휴가가 많은데 경비원이 좀 다른 직업보다는 조금 이직률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경비원들이 퇴직하는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죠. 흔히 말하는 갑질이다 뭐다 그러는데 주민분들 중에 좀 유별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 사유 중에 보면 주민들이 잘못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비원 본인이 잘못한 게 한 30%라고 보면 주민이 너무 심하게 잘못하는 경우가 한 70%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나거나 심지어 싸움도 나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민 중에 옛날에 한번 동대표 회장이 이제 밤에 술장사 도매 같은 걸 하는 분인데 밤이면 주차가 이제 지상에 막 그냥 많이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자기 주차할 자리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경비에 따라서 막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아마 그 단지가 아마 그 주차가 굉장히 나쁜 데인 모양인데 그러니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있냐고요. 빈자리를 놔두면 또 일반 주민은 대려고 그러고 또 대면은 동대표라는 사람을 와가지고 내 자리 왜 안 만들어 하냐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갑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1순위고요. 두 번째는 급여 문제인데 이 급여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취직할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경비회사 측 입장에서는 급여를 조금 더 부르면 경비분이 면접 보러 올 것 같으니까 더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25만 원이나 그러면 한 240만 원 되고 뭐 이러고 막상 들어가서 계약서 쓰려고 보면은 돈이 적으니까 이제 시비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전 급여하고 세후 급여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나 급여를 말할 때는 세전 급여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떼기 전이라는 거죠. 그럼 세금도 60세 이전 분들은 5대 보험, 5가지 보험료를 공제를 할 테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4대 보험만 공제를 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세전급여의 10%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고요. 이제 60이 넘어서 여기 급여 공제를 할 경우에는 약 5%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사람이 250을 받는다 그러면은 약 한 25만 원 정도가 나가요. 또 70살 먹은 분이 250을 받는다 그러면 약 한 1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금액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 분들이 세전에 250이다 그러면 내가 250을 받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왜 230만 원밖에 안 주냐고 해가지고 나를 속였다라는 분도 있고 별분이 다 있는데 그거 속인 게 아니고 항상 급여를 말을 할 땐 세전과 세후가 있는데 세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후를 얘기하지 왜 세전을 얘기하느냐고 또 그랬는데 이 세후는 각자의 그 재산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요율이 조금 틀려요. 50 먹은 분이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봉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분은 집이 몇 채 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집이 없는 분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료가 틀려서 이 세후는 보험료가 틀려요 다. 그래서 이 세후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라 세전을 얘기를 하는데 세전에 그 들은 봉급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한 20만원, 15만원 적은 게 나오니까 나를 속였다고 그냥 화를 벌컥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속인 건 아니에요. 세전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또 그만두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급여도 세전급여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근로계약서에 250만원 썼는데 이거밖에 안 지나는데 그 세전급여고 4대 보험이나 5대 보험을 공제하면 내 실수령액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반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 본부장 이런 명칭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제 경비원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고압 쪽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자기가 꼼짝도 안 하는 분도 봤어요. 그 반장이라는 분이 꼼짝도 안 하고, 모든 거는 그 대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도 하시긴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반장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반장은 꼼짝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냥 화가 폭발해서, 이제 그래 놓고 하는 경우도 봤고, 또 네 번째로는 대원끼리 또 안 맞아요. 뭐 옆 초소 보내고 안 맞는다든가, 특히 같은 조에 같은 초소를 쓰는 대원끼리 이제 뭐 교대 시간 가지고 싸움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냉장고 하나 가지고 이제 뭐 반찬이라든가 음료수나 간식을 놓는 거 가지고도 싸움이 나고, 또 이쪽 분은 초소를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이쪽 분은 초소 더럽게 관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또 담배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많이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문제라 저희가 그 말을 못 하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는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건강상 안 좋아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자기 건강이 문제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시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하거나, 또 사실 소장도 봉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대표가 과도하게 시키니까 동대표를 좀 말에 잘 듣고 자기 자신이 퇴사를 안 당하려고 소장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퇴직 사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면 그냥 좀 참고 하시다가 정 불편하면 그냥 퇴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퇴직 사유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 불편하면 본인이 사퇴를 하셔야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간략하게 이런 이유를 설명해 봤는데, 그냥 이해를 넓게 하시고 근무하시면 건강상에도 좋고, 정 못 견디고 퇴사하시고 다른 데로 또 옮기시는 게 좋은데요. 웬만하면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